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에 그림 그리는 오늘은 애교살 만드는 깨모입니다. 오늘은 같이 애교살 쉐딩을 넣어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조금 난이도 있고 망칠 확률도 높은 방법,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굉장히 쉽지만 자연스러운 방법, 그리고 툴 선택 요령까지 담아볼게요.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애교살이 있던 없던 망치건 간에 이렇게 매력적인 언니 아직 구독 안 했다면 지금 당장 구독 누르고 영상 출발! 지금의 눈 상태는 위에 베이스 칠하면서 언더 음영 한번 가볍게 깔아주고 애교살은 아직 없는 상태죠. 여기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본인의 애교살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가만히 있었을 땐 애교살이 없는데 이렇게 웃으면 이 앞쪽에 몽고주름과 같이 앞쪽에 이렇게 음영이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뒤쪽에 음영이 강조되는 분들도 있고 눈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비교를 위해서 이쪽에는 제가 과거에 잘했던 실수로 완성을 하고, 이쪽에는 제가 요즘에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과거의 나 편. 지금도 뭐 애교살 메이커 같은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창기엔 이런 스틱 타입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 제품은 애교살 메이커가 아니라 아이브로우 펜슬인데 그 중에서 조금 얇고 연한 컬러, 그걸로 음영을 줬거든요. 그래서 눈가에 베이스를 칠해놓고 이걸로 이렇게 그려서 음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법은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빨리 뭐 초보자가 하기에는 부자연스럽고 망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그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살짝 웃었을 때 이렇게 음영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터치를 해주는 건데요.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음영이 보이는 중간 부분. 그래서 원래 뒷부분 음영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위치가 뒤로 밀려나겠죠. 이렇게 살짝 그어줬어요. 제가 정말 힘을 빼고 살며시 조심조심 그려서 그렇게 어색하진 않지만 뭔가 약간 일자로 선이 그어진 듯한 느낌이 나긴 하죠. 제가 예전에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그었을 때 부자연스럽다면 손톱 끝으로 살짝 끝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이 제품의 컬러가 진하거나 두껍거나 힘 조절에 실패를 하면 정말 그냥 라인이 하나 진하게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을 해보면 약간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살짝 웃을 때는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이렇게 떴을 때는 그냥 아이라인을 한 개 더 그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엔 무슨 방법을 쓰냐? 바로 쉐이딩과 브러쉬예요. 평소에 쉐이딩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오늘 사용한 롬앤 오트 그레인 그대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쉐딩만 봤을 때는 근데 저거 너무 좀 연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연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툴 선택인데요. 저는 이 브러쉬를 애교살 전담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생활 빈티지 느낌은 살짝 무시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잉글롯 제품이네요. 이 제품이 일단 위쪽이 라운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납작 브러쉬입니다. 옆으로 돌렸을 때 꽤 얇은 형태죠. 굉장히 포인트 브러쉬처럼 생겼는데 살짝 모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혹은 너무 슬렁슬렁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살짝의 부드러움과 살짝의 텐션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비슷한 브러쉬와 함께 비교를 해보자면 먼저 이 사선 브러쉬는 단면이 일자라서 그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 조절이 힘들고 조금 일자로 강하게 그려줄 수가 있고요. 브러쉬의 모 자체도 짧고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눈가에 발라놓은 베이스를 벗길 수도 있고 지나치게 진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브러쉬 비교를 해보면 크기는 조금 크지만 모양은 비슷하지 않나요? 알 수 있지만 일단 단면으로 봤을 때 너무 두껍습니다. 이런 브러쉬를 잘못 사용하면 애교살이 아니라 그냥 다크서클 쉐이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브러쉬와 다르게 너무 통통하고 모가 너무 부드러워요. 이런 브러쉬는 애교살보다는 섀도우 블렌딩으로 활용도가 높겠죠? 근데 사실 오늘 영상 되게 짧게 제가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상은 벌써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팁 하나를 또 추가를 해볼게요. 바로 브러쉬의 각도와 힘인데요. 이게 눈이라고 생각했을 때 브러쉬를 너무 들지 않고 살짝 이렇게 눕혀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브러쉬의 각도를 위로 올려서 그리게 되면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서 일자로 선을 그은 것 같은 자국이 남게 돼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같은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도 조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바로 눈 쪽에 사용을 해볼게요. 요즘에는 저 그냥 이 컬러로 바로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섞어서 조금 더 연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진한 거를 복구하기는 힘들지만 연한 거를 추가하기는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살짝 웃었을 때 음영이 주는 중간 부분에 첫 터치를 시작하고 양쪽으로 힘을 빼고 눕혀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몇 터치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겼고 반대쪽과 비교를 한다면 그 자연스러움이 확실히 느껴지죠. 저는 평소에 취향이 딱 이 정도의 음영을 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타입인데요. 혹시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한 음영 취향이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진한 컬러로 좁은 영역 살짝 포인트만 주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보일 거예요. 저 같은 까마귀족이 애교살을 완성하는 방법은 바로 또 펄 아니겠습니까? 언더에 펄감을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오늘은 클리오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도 살짝 꿀팁 아닌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짝 컬러감이 많은 제품들을 보면 글리터도 조금 입자가 다 다르잖아요. 이 팔레트도 보면 쉬머하고 조금 펄감 피그먼트가 살아있고 정말 입자가 큰 제품들이 있어요. 또 이런 큰 펄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 한번 올려볼게요. 저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올려볼게요. 자, 이쪽 눈에 예쁜 펄감을 가득 올려봤어요. 어떤가요? 이쪽의 언더는 정말 화려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그날의 룩에 따라서 강한 포인트 넣기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느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과하지 않은 차르르함을 원한 거예요.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눈이 얘만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겠죠.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도 베이스를 깔아주듯 언더 글리터도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펄로. 이럴 때는 그날의 메이크업 톤과 유사한 펄 혹은 나의 혈색과 유사한 톤 중에서 펄감이 크지 않은 제품들을 살짝 베이스로 깔아주는 겁니다. 저는 팔레트에서 이 골드랑 이 코랄 펄 두 개를 살짝 섞어서 이쪽을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살짝 은은한 펄감도 올라가고 애교살 자체도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도드라진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에 올려졌던 펄을 중앙 소량, 조금 좁은 영역의 포인트로 사용을 해줄게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용을 하고 싶지만 조금 과하게 느껴졌던 펄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끔 언더에 펄감을 바를 때 이상하게 왜 이렇게 더 짜글짜글해 보이지? 여기가 뭔가 모래사장같이 짜글짜글해 보일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펄감이 너무 커서 그냥 맨살에 펄감만 이렇게 붙은 느낌이라 더 짜글짜글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입자가 작은 것들을 베이스로 가볍게 깔아주고 그 펄감을 포인트로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 영롱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간단하지만 자연스러움이 조금 더 추가된 애교살 쉐딩 도움이 되셨나요? 언더 음영은 자연스럽게 넣으면서 포인트, 까마귀 포인트는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어땠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